20대 국회에서 제출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 건인데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나머지 7건. 폐광지역에선 염동열 의원이 제출한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안 등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공사 계약이나 물품 구매 때 폐광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법안 2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합니다.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법안은 내륙지역이라 이용자를 제한하기 어렵고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합니다.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안도 집행실적 부진과 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류된 상태입니다. 만약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없었다면, 그래서 강원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강원 남부권을 방문했던 수많은 관광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 또 생겼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걱정을 이제와 저희가 다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폐광지역 특별법이 이제 5년 앞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리 폐특법 개정을 반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5년 뒤에 폐광지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슈토크 뜨거운 감자에서 그 해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고안사북 남면 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저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낸 95년 3.3 투쟁의 역사를 이어받아 지역 살리기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정선 공추위원장 김태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승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슈토크 뜨거운 감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전반적으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대로 돌아간 곳이 없습니다.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또 문을 닫은 기간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원랜드 카지노가 처음 문을 닫게 된 것이 2월 23일입니다. 그때부터 7월 19일까지 150여일 동안 카지노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동안 지역 경기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다시 제한적으로 입장을 시작했지만 8월 21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점에 맞춰 다시 휴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8,000명 이상 입장을 했는데 지금은 하루 2,000명도 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사회에도 또 소상공인들께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갔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상황이 어떤지 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강원랜드가 약 한 7개월여 동안 지금 휴장을 하면서 우리 강원랜드가 얼마나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는데요. 예. 2025년에 우리 폐특법이 종료가 된 이후에 예.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카지노장만 영업을 그렇게 안 한 거지 그 외에 뭐 워터파크라든가 또 객실 이런 부분 또 골프장 이런 곳은 운영을 해왔죠 그래도? 아닙니다. 모터월드 같은 경우는 올해 하루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올해 하루도. 예. 시외버스 노선이 절반 이상이 폐지가 되었고요. 숙박업의 60%,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이 휴업 상태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뭐 다들 힘들겠지만 저희 폐광 지역만큼 힘든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도 많은 피해를 입으셨지만 그 강원랜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떻게 보면 또 지자체에 또 돈이 또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이익에서 법인세 또 지방세 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인세 부분에서 또 지방세가 줄어들고요. 또 이외에 많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우리 강원랜드의 직원들이 사실상 유급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역의 상경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아마 정선군이 재정적으로는 제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 외에 태백이나 또 삼척, 영월 등 우리 강원 도내만 하더라도 4개 지역의 지자체에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정성군의 입장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하대 걷어들이는 자체 수입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이 약간 넘네요. 그런데 사상 초의 강원랜드 적자로 인해서 정성군이 자체 분석한 내년도 세수 감소 금액은 4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폐강 지역을 좀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폐강 강원 도민들은 특히 이 폐강 지역은 그 폐강 지역 지원에 관련된 폐특법으로 인해서 이 폐강 지역이 상당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유사한 케이스가 그 새만금 개발입니다. 새만금? 네, 새만금도 같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이 됐고요. 그 새만금 개발법이라고 합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24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새만금에 와서 앞으로 2050년까지 이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또 그 그린 신산업의 중심지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 문재인 정권의 하나의 그 핵심 사업이다. 그 당군 일의 가장 큰 그 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입니다. 그 폐강지역하고 비슷하게 3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고요. 거기도 매년 10년마다 계획이 업데이트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새만금 지역을 큰 방지조이로 막아서 육지화시켜서 이것을 공업이나 농업 또 관광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큰 개발의 틀이 있었고 결국은 국제무역의 핵심지로 만들겠다. 근데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고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근데 정부 차원에서 2050년까지 그린 뉴딜, 그린 그 디지털 핵심 신산업 SK에서 2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기업이 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3년 내후년에 국제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 원래 예산보다 2배가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에는 폐강 지역이 있는데, 그렇죠? 전라북도에는 새만금 거의 유사한 개발 성격과 특별법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강원도는 점점 그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관심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새만금은 이미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그 투자 액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과거에 그 2차 산업을 지금은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폐강 지역은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더 큰 지원과 더 큰 관심을 받아야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떤 지역은 비교적으로 그 비교열의가 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점점 우리 시각에서 관심이 사라지는 그런 지역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점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속된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에 너무 희석되어져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폐강 지역이 또 다른 폐강 지역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에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교수님 말씀을 살짝 짚어보고 가자면 새만금이나 저희 그 폐광 지역 10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하거나 이래 왔었던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 30년 동안 정부에서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강 지역처럼 한시법으로 10년마다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아니었고. 근데 이 지역에만 해당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아킬레스건 같은 거네요. 저기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법이 지역의 개발과 또 발전을 위해서 이게 제정된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새만금법이 이제 새만금 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예, 예. 또 제주 또 특별자치도법이 있고요. 예. 우리 또 접경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우리 폐특법 같은 이제 비슷한 성격의 법인데요. 예. 그런 법들은 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예. 종기가.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결국은 언젠가 이제 목적이 달성되면 법은 저절로 이제 소멸이 되겠지만은 종기가 없는데 우리 폐광 지역 폐특법만큼 이제 10년 단위로 종기가 있었던 거죠. 예. 처음에 입법을 할 때 이것이 폐광 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도달될 때, 자립도가 도달될 때 이 효력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없이 종기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10년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10년씩 2번 연장을 해가지고 2025년도가 이제 종기가 도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만금하고 우리 또 폐광 지역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조금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새만금은 이제 국가 전체에서 볼 때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고 우리 폐특법은 과거에 우리 산업화 시절에 대한민국 발전에 상당한 헌신을 했죠. 또한 희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찌 보면 보상책 이런 차원으로 폐특법이 만들어지고 거기 폐특법에 기초해서 강원랜드가 특별히 특례 규정으로 이제 개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더 키우고 더 이 폐광 지역을 무슨 대한민국의 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보다는 폐광 지역이 존립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여가를 즐기면서 이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폐광 지역의 주민들도 또 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그다음에 제주도, 새만금, 그다음에 저희 폐광 지역 이렇게 한 4개 정도 특별법이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경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여기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춘천이 해당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지금 군 장병들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볼멘 목소리들이 우리도 강원랜드형, 폐광 지역형의 강원랜드 같은 그런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원랜드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은 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광 지역에 대한 제대로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개념들을 정립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4차 산업 혁명이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 놓지 못하면은 이게 폐광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강원도 전역에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폭발력이 크다는 것을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지역적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축소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크게 보면 특별법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저희 시효를 두고 있는 게 폐특법입니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건 현실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나 법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시한은 연장될 수도 있고 시효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특별법만 봐도 1차 연장 끝에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예가 있습니다. 저희 폐특법에 시효를 두는 것이야말로 타 지역, 타 법률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을 폐광 조치를 완수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붕괴시킨 폐광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지역개발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광 지역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폐특법의 시효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맞는 말씀이고 공감되는 말씀인데 요 얘기를 계속 돌려서 하면은 좀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풀어야 될 게 또 있다 보니까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저 강원랜드가 수익을 많이 냈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보금도 꽤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요 사내 유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강원랜드 네. 뭐 공기업이긴 하지만 네, 네. 그 회사 내 그 유보금을 어려운 지역에다가 좀 일부 푸는 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법적으로 좀 힘든가요? 저기 우선 네, 네. 지금 강원랜드가 그동안 강원도와 이 폐광 기금을 납부할 때 산정 기준에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강원랜드는 이제 이 과소징수제 때 해가지고 이제 과소징수분을 이제 이 강원도가 청구해가지고 이번에 네. 1,000억 넘는 이제 이 우선 간납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에 제도가 있으면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강원랜드의 사내 유보금을 강원랜드가 임의대로 이렇게 이 지역에다가 기여한다고 출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법 체제하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법적인 있고. 문제가 네. 있죠. 배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예. 우리가 이 가능한 것을 요구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런 현금 지원 또는 이 금전성 지원보다는 바로 제가 이 주장하는 게 이 폐특법 시효를 없앰으로 인해서 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폐특법 시효가 폐지되면은 바로 아마 민간 자본들이 폐광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언제 문 닫을 줄 모르는 이런 환경하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폐특법 시효 폐지를 20대 국회 때부터 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21대 돼서 저게 대표 발의도 했고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효가 없어지면은 강원랜드가 영속적으로 존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이 사법고안부터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가 영업이 잘 될 때 지역에 이 납부하는 기금 또는 네. 지방세 또 고용이 늘어나니까 이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유보금을 직접 지원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고요. 저 강원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16개 시장형 공기업 중에 대부분이 공공지분이 이제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많고요. 예. 개인 지분이 상당히 높은 상장 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공기업과 강원랜드의 유보금을 뭐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강원랜드 유보금이 1조 3천억 정도로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랜드가 적자가 나서 한 5천억 정도가 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조 3천억 원에서 예, 5천억 예, 정도가 예. 줄어든다. 예. 네.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2단계 마스터 플랜과 뭐 호텔, 콘도 리모델링 부분으로 한 4천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강원랜드 유보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돈들이 또 많은 거네요. 예. 이런 뭐 현실을 참 저희 주민들한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폐광 기금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가 메꿔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까 네. 의원님께서 시효를 없애야 된다. 네. 다른 데 특별법들은 시효도 없는데 강원랜드만 자꾸 10년 단위로만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안 된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건 당연히 폐특법의 시효가 없어지는 거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최악을 한번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네. 심각한지. 네.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로 그냥 끝나버린다. 네. 폐특법이 종료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실상 폐광 지역은 네. 붕괴되는 것이죠. 그럼 강원랜드의 존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는 이 내국인 당연히 출입이 문을 불가능해진 닫게 돼 거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제28조 사항에는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을 입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 지역에 운영되는 것은 폐광지역법 제11조 3항에 이 조항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특법이 종료되면 이 특례가 사라지기 때문에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강원랜드가 영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리조트만 운영을 할 때를 말씀드리자 보면 저희가 예측한 결과 강원랜드 매출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현재 강원랜드 직원이 3,700여 명인데 한 350명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역 주민이 대부분인 협력업체 한 1,80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한 180명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직 감원 정도가 아니라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존립하는 유기체인데 적자가 나는 기업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 인원이 이 취업자가 줄어든다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되어 버리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강원랜드의 존립은 영속적 존립은 폐광 지역의 존립과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다만 존립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10년 단위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10년을 연장해 주자고 이렇게 제안이 타협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가가지고는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 이 법은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과 진흥입니다. 이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과 진흥을 시키는데 현재 법 체제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CEO의 폐지만이 우선 안정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CEO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교수님 혹시 예, 전 세계 1,000여 개가 넘는 카지노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이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독점화됐을 때는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 근데 독점에서 해소돼서 과점이나 완전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전 세계에 그 망한 카지노들, 일본부터 시작해 전 세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 폐광지역이 존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페트법이라는 법으로 인해서 내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로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광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독점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기는 다른 국가나 나라 지역에 있는 카지노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폐광 어떤 한시적인 그 법적인 그 요소가 이 독점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완화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폐광 지역이 그나마 이제 버텨가고 있는 건데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다른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도 곳간이 계속 비어가는데 폐광 지역의 강원랜드를 보면 너무나 탐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너네도 그거 해. 근데 우리도 하고 싶어. 그럼 말씀하신 대로 독점이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관광진흥법에서 이 규제되어 있는 내국인 출입을 폐광 지역에 한해서 한계소에 이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준 규정이죠. 근데 이 사북에 강원랜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과거의 석탄 산업을 정리하면서 이 사북에 이걸 갖다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만약에 사북이 수도권에서 가까웠다면 정부가 절대로 이 허가를 안 해줬을 것입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이 멀리 수도권에서 또는 이 영남권에 있는 주거 밀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지였기 때문에 허가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도권에, 호남권에, 영남권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정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 되고 사회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 또는 호남이나 영남권 가까운 지역에다가 개설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체제가 붕괴되는 이런 우려도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가도 정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내국인 카지노의 자유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라도 더 생길 가능성이 거의 있는 거는 지금 정부가 우리
폐광 지역에 있는 이 하나마저도 지금 네. 부작용을 자꾸 거론하면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네.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의원님 그 생각에 전적으로 100%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좀 상황을 보면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지지부진하게 되어졌을 때 한때 새만금에서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카지노를 유치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슈화된 적이 한 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크루즈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크루즈에는 거의 웬만하면 카지노가 한두 개씩 있는데 같은 그 한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인데 왜 외국 사람은 그 크루즈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이 가능하고 한국 사람은 왜 안 되냐. 또는 이슈 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한번 또 그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근데 서로 지역 어떤 이기주의, 지역 경제 이런 그 차원에서 충분히 이슈화가 될 만은 할 거라고 보아지고요. 그 이슈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로 충분히 활용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사람에게 이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몰핀 주사를요. 말기암 환자에게도 몰핀 주사를 투여하는데요. 이 말기암 환자,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통증을 줄여주고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투여하는 몰핀과 쾌락을 위해서 투여하는 이 환각제 주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폐광 지역에 이런 카지노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공치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우리 과거의 산업화 시절에 우리 석탄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의 헌신 희생 또 그들의 후손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한 어쩌면 몸부림에 가까운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것이 아니면은 이 지역이 존립할 수가 다른 산업으로는 사실상 존립이 불가능하다. 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경쟁이 있는 산업이 우리 폐광 지역에서 이 경쟁을 뚫고 이겨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무슨 제조업을 유치한다 뭐 한다 하지만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조업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다른 지역에서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독점적 이런 권한을 갖는 권리를 갖는다랄까 영업권이 보장되는 이런 카지노가 그래서 대체 산업으로 바로 우리 폐광 지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영내 면세점요. 지정 면세점이 있어 내국인이 영내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제주도에 한 곳이 허가가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주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누구나 마음대로 가서 쇼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특별히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우리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주도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허가했듯이 우리 지역에 바로 그런 취지에서 카지노가 들어왔고 바로 이 카지노를 다른 지역에 개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예. 페트법이 왜 폐광 지역에 유일하게 설립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석탄 생산량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정부가 갑자기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폐광을 단시간 내에 많은 곳을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닫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렇죠. 정책적으로 닫은 거죠. 이거는 뭐 저희 폐광 지역 주민들이 강부들이 잘못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최고 잘 나가는 시절, 최정점에 달했던 그 시절에 정부가 그동안에 석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탄이 정부에서 봤을 때 조금 뭐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시간에 아무 저희하고 타협도 없이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석탄 산업 합리화라는 법 아래 저희 폐광 지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이나 제주도, 뭐 부산 이런 곳하고 저희 폐광 지역하고는 입장이 많이 틀리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은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폐광 지역은 아시다시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 카지노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제시를 한다면 저희도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1조 5천억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나 지금 5,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카지노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정부에 대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라는 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뭐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되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이 지금 대표적으로 경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경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륜도 있고 경정도 있고요. 또 로또의 스포츠 토토도 있습니다. 카지노가 물론 있듯이요. 우리 지금 뭐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행 산업의 규모가 한 80조 정도 됩니다. 연간요. 한 80조 정도 되는데 우리 사행 산업 감독위원회 사감위가 규제해 놓은 매출 총량을 보면 한 23조 정도 돼요. 한 57조 정도는 사실상 지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행 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중에 이 도박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원칙적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걸 안 한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다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어떤 이 사양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하나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이미 자리가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경마 산업을 지금 마사회를 대한 정부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일정한 조건 하에서 로또나 스포츠 토토 산업을 이어서 유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독 이 강원랜드의 카지노만 가지고 자꾸 부작용을 거론하면은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 우리 시대에. 그래서 뭐 대학에 보니까 대학생들의 꿈의 직장이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공기업 중에서도 한국 마사회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최고의 직장입니다. 말을 사랑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한국 마사회 매출액이 강원랜드의 5배에서 10배 사이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큰 사행 산업인데 마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용합니다. 그렇죠. 뭐 도박 중독에 대한 뭐 폐해라든가 여기서 마사에는 뭐 그렇죠. 그리고 마사 아까 우리 의원님 잘 말씀했는데 마사에 관련된 불법 경마 시장이 15조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 2배 이상이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불법 도박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쪽은 조용합니다. 근데 왜 강원랜드 카지노만 문매를 맞는지 이게 강원랜드의 뿐만 아니라 폐강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결국은 그 강원랜드가 활성화되어지만 폐강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은 강원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슈화시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오히려 마사회나 그 불법 경마로 인해서 더 그 음지에서든 뭐든 양지에서든 도는 돈이 많은데 좀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꽤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사실 강원랜드 매출은 우리나라 사양 산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주제를 좀 바꿔서 의원님께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뭐 그 내용이라든가 또 여기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 많은 의원들이 함께 그 공동으로 하셨는데 이거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우리 페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025년 12월 말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페트법의 시효를 삭제해서 이 법이 우리 폐광 지역의 이 자립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폐광 지역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가 공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관광기금, 전 국민들에게 관광 진흥을 할 수 있는 관광기금보다 더 작습니다. 이 강원랜드 이 개장 이래 관광기금이 한 2조 1천억,
정도 이게 납부가 되고요. 폐광기금은 1조 9천억 정도로 오히려 폐광기금이 한 10% 정도 작습니다. 예. 이걸 납부율을 올리는 것이 두 번째 이 내용이고요. 또 하나 한 것은 석탄 산업이 점점 더 위축이 돼가고 또 금년에도 또 규모가 줄어듭니다. 감원이 되고 하는데 폐광 지역에 자립을 해서 마지막 남은 대체 산업으로 제주도의 모델인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폐광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 세 가지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발의해가 상정시켰고요. 한 4차례 정도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최초에는 뭐 아주 완강하게 정부가 반대했고요. 또 여당 의원들도 일부는 또 동의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4차례 논의와 그다음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은 아마 좀 더 진전된 안이 정부로부터 제시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그 개정안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게 정부가 뭐 예를 들면은 이 특혜다. 네. 정부의 반대 논리는 이 폐광 지역에 카지노장을 개설하는 것이 특혜라는 논리로 반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결코 특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과거 산업화 시절의 폐광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전 국민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석탄을 그냥 시중에서 연탄 공장에다 팔면은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지만 정부가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가격마저도 고시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놨습니다. 우리 지역 폐광 지역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죠. 이게 폐광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런 손실 이것이 결국은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이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진 빚이 있다 정부가 전 국민들이 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폐광 지역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멸돼 갈 때 최소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폐특법이 특혜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다른 지역을 거론하면 좀 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지정 면세점의 설치, 또 외국인 학교의 특례 규정, 또 노비자 입국이라든가 이런 많은 혜택이 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특혜라고 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산업을 줌으로 인해서 국토와 전 국민들이 균형적으로 어디서 살든 간에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런 논리로 설득이 됐고 이제 뭐 수긍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 기금의 납부율 상향인데요. 아니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설립 목적이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인데요. 관광기금 조성이 더 컸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이 설계를 바로 잡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반대만 해서는 안 되죠. 이건요. 논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건 정부도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도 뭐 강원도가 이 폐광기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로 반대했는데 그건 중앙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폐광기금이 일부 유보되어 있는 것은 중기, 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쓸 곳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오해가 풀렸고요. 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남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지정 면세점의 설치인데요. 저는 제주도가 지정 면세점을 허가 특허를 받았다면은 우리 폐광 지역도 충분히 지정 면세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 우리 받을 채권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폐특법으로 네. 그 폐광 지역이 가고 있는데 그럼 네. 그동안 뭐 했냐? 지자체나 뭐 강원랜드 뭐 지역 주민들 뭐 했냐?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25년이 뭐 다 돼가는 동안 뭐 그동안 뭘 했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폐특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95년 폐특법 제정으로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메인 카지노가 설립된 것은 2003년입니다. 8년 지난 후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페트법이 시작됐을 때 법의 종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2005년도가 이제 1차 네. 이제 한시 이제 정해진 시간이고요. 1차 연장 이후에도 강원랜드는 이제 스키장이나 골프장, 뭐 콘도를 증설을 했고요. 컨벤션 호텔이 2011년도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벌써 이제 법의 시효는 4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폐강 지역법의 페트법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서 달려가다 보면 이제 길이 끊어져 있고요. 끊어진 길을 다시 다리를 놓아서 또 달려가다 보면 낭떠러지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순탄한 길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내국인 카지노의 요구를 저희 지역 주민들이 힘으로 저지하며 가야 했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폐강 지역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정부는 카지노 규제 외에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주민에게 뭘 했냐고 묻기 전에 도대체 정부는 폐강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 폐광 지역의 경제 자립, 회생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가 조성한 자금이, 공적 자금이 사실 폐광 지역에는 일부분만 투자가 되고 중앙정부의 금고를 채우는데 들어갔다. 네. 그동안 8조 정도의 자금이 조성됐습니다. 그중에 4조는 국가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2조 정도가 2조 1천억이 관광기금, 또 그다음 1조 9천억이 바로 우리 폐광기금으로 이 폐광 지역에 골고루 이제 배분돼서 경제회생에 이게 사용이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고 교량을 놓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거는 폐광기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투자돼야 할 재원입니다. 사실 그런 재원이 정부나 강원도 같은 지자체가 이미 투자해야 할 재원을 폐광기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빠진 거죠, 사실은요. 폐광 지역보다는 중앙정부의 금고 채우는데 더 많이 들어갔다. 그다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네, 많았다.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일부 이 지역에 책임도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은 이 조성된 폐광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이 지역 경제에 또 얼마나 또 승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따져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사업을 벌리기에 급급했지 이 투자가 과연 우리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투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예, 저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보충을 하면요.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이 크게 잘못하거나 강원랜드가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크다. 쉽게 말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부에서 규제하고 너무 정부에서 그 관리 통제하는 부분이 너무 좀 지나쳤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그 적경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서도 정부에서 1,000억이 넘는 또 기금이 강원도에 투여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SOC 사업에 투자가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소득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는 거의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강원랜드 폐광 지역을 정부에서는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이 보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 폐광 지역이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5년 뒤면은 이 폐특법 시한이 끝납니다. 네. 네, 이 폐특법 시한 없는 이 폐특법 개정 가능할지 냉정하게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지고 좌절 시작도 하지 않고 좌절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산을 만나면 굴을 뚫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강을 만나면은 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산자위의 우리 법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폐광 지역의 이 폐특법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사실 이 산자위 배정도 강력히 당내에 요구를 했었고요. 정부가 이번에 이 법 개정 때 뭔가 단초를 마련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예. 네. 페트법 종료를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은 그 불씨가 꺼지도록 그냥 지켜보겠다는 가혹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른 대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관심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이 진정으로 강원랜드를 대체할 정도의 대체 산업을 키워서 폐광 지역의 자립을 원한다면 우선 한시법부터 상시법으로 만들어 놓고 장기 플랜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문제만 대두시키는 것보다 또 희망을 갖는 어떤 해결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원도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정 지역, 힐링 지역. 그래서 과거에 2배의 그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방문했는데, 근데 거기에 폐광 지역은 없습니다. 폐광 지역에 오신 관심 있는 분들이 강릉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관심도가. 연탄, 폐광 지역, 젊은 세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폐광 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제 과거에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곳에서 꿈과 희망을 주고 뭔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싶은 힐링, 건강, 미래의 도시라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번 기점을 통해서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래서 BTS가 아주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강릉에 살짝 들렸던 BTS가 한 곳 들렸던 곳, 원주 들렸던 곳이 좀 국제적인 어떤 관심도가 되듯이 우리 희망을 주는 폐광 지역에 이 BTS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상당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뜨거운 감자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폐특법은 그냥 법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민들 또 폐광지역에 있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법입니다. 이 법의 시효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